태수 씨, 저희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정말 괜찮을까요? 누님,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누님을 사랑해요. 태수의 간절한 눈빛에 경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경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경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하는 삶이었죠.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0년 혼자서 일궈온 이 작은 분식집이 경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도 멈출 수 없었죠. 이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경자는 무거운 기름통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20리터짜리 기름통은 40대에도 무거웠는데 이제 60을 훌쩍 넘은 몸으로는 더욱 버거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기름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경자의 손에서 기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자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손이었어요. 어머,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경자가 사양했지만 남자는 이미 기름통을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무거운 건 남자가 해야죠. 혼자 하시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 미소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윤태수라고 합니다. 50살이고요. 이 근처에서 일을 찾고 있어요.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경자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일을 찾으신다고요? 어떤 일이라도 하실 건가요?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힘쓰는 일이면 자신 있어요. 태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했던 남편의 모습 말이죠. 30년 전 32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막막함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종종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경자가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도와주었어요. 김치통을 옮길 때, 쌀포대를 들 때, 청소를 할 때까지 태수는 늘 경자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미안하죠. 일당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경자가 미안해하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누님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요. 태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자가 분식집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경자는 우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태수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님 같이 가요. 태수는 자연스럽게 경자에게 우산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걸었어요. 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태수 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가 30년이 됐어요. 경자의 말에 태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나이 차이도 처지의 차이도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그렇게 오래 혼자 사셨다니. 태수가 경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연민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순을 넘은 여자의 헛된 바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자를 도왔습니다. 분식집 일뿐만 아니라 경자의 집안일까지 챙겨주었어요.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심지어 장보기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경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누님이 편하시면 저도 기뻐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경자는 새삼 놀라웠어요. 태수가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분식집 문을 열면서도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저녁에 정리를 하면서도 언제 태수가 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치 설레는 소녀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경자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연애를 한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과 안정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이 과연 진짜일까? 경자는 자꾸만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태수가 경자의 분식집에 나타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태수는 경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분식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경자가 집에 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누님, 오늘 김치가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새로 담그실 거예요? 태수는 이제 분식집 일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경자는 감동했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경자가 놀라워하자 태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태수가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요? 뭔가요? 저, 누님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누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태수의 고백에 경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태수 씨,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누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62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이야. 저도 태수 씨를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경자와 태수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경자의 오랜 친구인 정옥순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야, 송경자, 너 정신 나갔어? 12살이나 어린 남자랑 뭘 한다는 거야? 옥순이 분식집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순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경자가 대답했지만 옥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요즘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너 같은 순진한 여자 이용해 먹으려는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마.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경자가 태수를 감쌌지만 옥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내 말 기억해둬.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그 남자 절대 믿으면 안 돼. 옥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반대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젊은 남자랑 사귄다면서요? 에이, 그럴 리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남자가 뭘 보고 할머니를. 돈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경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이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었거든요. 태수는 정말 다정했고 자상했어요. 누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태수가 경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태수가 경자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누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누님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누님 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겠어요. 경자는 망설였어요. 주변의 반대도 있었고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태수 씨, 저희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정말 괜찮을까요? 누님,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누님을 사랑해요. 태수의 간절한 눈빛에 경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좋아요. 결혼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요.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고 몇 명의 단골 손님들만이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으니까요. 누님, 아니 여보.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누님만 사랑하겠어요. 태수가 경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경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분식집 일 같이 해요. 둘이 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태수가 제안했고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봐요. 결혼 후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새벽부터 분식집에 나와 청소를 하고 경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님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일도 잘하시고. 네,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경자는 뿌듯했어요. 혼자 했을 때보다 일이 훨씬 수월했거든요. 태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누님을, 아니 여보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태수의 다정한 말에 경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반대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난 날, 태수에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한 지 보름이 지나자 태수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분식집 청소를 할 때도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으셨네요. 손님들이 벌써 몇 분 오셨어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수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늦게 잤어요. 좀 피곤하네요. 경자는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자 태수는 아예 새벽 청소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경자가 혼자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여보, 제가 혼자 다 준비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경자가 이해하는 듯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신혼 첫 주에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더니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분식집 돈통에서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는데 9만 원밖에 없네. 경자는 자신이 잘못 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2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10만 원을 넣어뒀는데 8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태수야, 혹시 분식집 돈통에서 돈 쓴 적 있어?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수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왜요? 돈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그냥 잘못 센 것 같아. 경자는 태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자 태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분식집 일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손님이 와도 대충 응대하고 청소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예전에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는데 이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주문만 받았어요. 사장님, 남편분이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경자는 웃어넘겼습니다. 네,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태수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하더니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자가 혼자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태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태수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태수야,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친구 만났어. 뭐 안 돼? 태수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퉁명스럽고 차가웠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걱정됐어.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뭘 하든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자는 당황했어요. 이런 태수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나 어린애야. 태수는 경자의 말을 자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경자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태수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경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발목 잡으려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발목을 잡는다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야? 집에만 있으라는 거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자는 무서워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분식집 하루 매출을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태수야, 오늘 매출이 없네. 혹시, 그거 내가 가져갔어. 태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 돈은 내일 재료비로 써야 하는데. 재료비는 무슨?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번 돈이라니. 우리가 함께 번 거잖아. 경자가 황당해하자 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함께? 내가 젊은 몸 바쳐서 이런 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젊은 몸을 바쳐서라니. 태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사실이잖아. 내 또래 남자들은 다들 자기 사업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분식집에서 이런 일 하고 있어. 태수의 말에 경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해? 후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긴 해. 태수의 대답에 경자는 절망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행복이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야, 송경자. 밥은 차려놨어? 태수가 경자를 이름으로 부르며 반말을 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여보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말이죠. 밥 차려놨어. 앉아서 먹어. 경자가 상을 차려주자 태수는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뿐이야? 미안해. 장을 못 봐서. 내일 사올게. 장을 못 봐? 하루 종일 뭐 했어? 태수가 소리를 지르자 경자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식집 일하느라. 분식집 일이 뭐가 그렇게 바빠? 손님도 별로 안 오잖아. 태수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경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 옥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옥순이 옳았어요. 태수는 처음부터 경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나자 태수의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매일 밤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술에 취한 태수가 언제 또 주먹을 휘두를지 몰랐거든요. 야, 송경자. 돈 더 없어? 태수가 분식집 금고를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돈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태수야, 그 돈은 다음 달 임대료야. 가져가면 안 돼. 경자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태수는 뺨을 때렸습니다. 임대료는 무슨, 내가 번 돈 내가 못 쓴다는 거야? 경자의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이제는 매일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경자의 통장까지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내가 관리할게. 어차피 당신은 돈 관리를 못하니까. 태수야,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안 돼. 경자가 절규했지만 태수는 비웃었어요. 평생 모은 돈, 이제 우리 돈이야. 내가 젊은 몸 바쳐서 당신이랑 사는 대가라고. 태수는 경자의 예금 통장뿐만 아니라 분식집 권리금까지 요구했습니다. 분식집도 내 명의로 바꿔. 남편이 사업하는 게 더 좋잖아. 안 돼. 그건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거야. 경자가 거부하자 태수는 손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경자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태수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나 줘. 경자가 간신히 말하자 태수는 손을 놨어요. 경자는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길에 태수를 봤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자보다 25살은 어려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어요. 태수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태수에게 기대어 걸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굴까? 경자는 몰래 뒤따라갔어요. 태수와 여자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경자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태수가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비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는 눈빛이 경자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저 여자한테 목걸이를 사준다고? 경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다니요. 며칠 후 경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수가 그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야. 설마. 경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경자는 따졌습니다. 태수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말이야.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내가 직접 봤어.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뭘 봤다는 거야? 헛것 본 거 아니야? 태수가 오히려 화를 내며 경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내가 뭔데? 60 넘은 할망구 주제에. 할망구라니. 태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거울 좀 봐, 거울. 누가 봐도 할머니인데 질투는 또 왜 해? 태수가 경자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며 조롱했습니다. 경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나와 결혼한 게 그렇게 싫어? 싫긴 뭐가 싫어. 돈벌이가 되니까 참는 거지. 태수의 말에 경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벌이라니. 그래, 돈벌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웃기지 마. 태수는 경자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해? 돈 아니면 뭐가 있어? 그날 밤 태수는 경자를 더욱 심하게 때렸습니다. 경자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태수는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수는 경자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마치 노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의 돈으로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태수야, 이 카드 명세서 뭐야? 제주도 호텔 값이 왜 나와 있어? 아, 그거 친구들이랑 여행 갔었어.
친구들이랑. 그럼 왜 더블룸으로 나와 있어? 경자가 카드 명세서를 보며 따졌습니다. 그건 방이 부족해서. 태수의 거짓말은 점점 허술해졌어요. 하지만 경자가 뭐라고 해봤자 또 맞을 뿐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여행을 다녀왔다고? 내 돈이야, 내 돈. 결혼하면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이라면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태수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경자는 자신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 옥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옥순이 옳았어요. 태수는 처음부터 경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의 폭행과 모욕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경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수가 외출한 사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보험증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경자가 보험증권을 펼쳐보니 피보험자는 자신이고 수익자는 태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무려 20억 원이었어요. 20억?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경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니 가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독감으로 알아 누워 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보험증권 맨 아래에는 담당 설계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영. 김서영.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경자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바로 김서영이었던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태수가 서영아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설마 태수와 저 여자가 공모해서? 경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와 보험 설계사 김서영이 함께 자신을 죽여서 20억 원의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경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태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폭행, 그리고 모르는 사이 가입된 고액 보험까지. 그날 밤 태수가 돌아왔을 때 경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수야, 혹시 내가 보험에 가입한 적 있어?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생명보험. 혹시 기억 안 나? 아, 그거. 당신이 아플 때 설계사가 와서 가입한 거잖아. 기억 안 나? 태수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경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김서영이라는 설계사가 누구야? 태수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몰라. 그냥 설계사지 뭐. 왜 자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경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태수가 화를 낼까봐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보험회사에 몰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확인해 주더니 말했어요.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보험금이 20억 원이고 수익자는 배우자 윤태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입한 건가요? 네, 설계사 김서영 씨를 통해 가입하셨고 계약서에 고객님 서명이 있습니다. 경자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기억이 없는데 자신이 서명했다니요. 혹시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전화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어요. 경자는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걸 서명했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서명 날짜는 자신이 고열로 의식이 흐릿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태수가 약을 사러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왔던 그날 말이죠. 그때 태수가 뭔가를 했구나. 경자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서명을 받아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태수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태수가 꽃을 사들고 와서 경자에게 건넸어요.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그냥 우리 너무 싸우기만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잘할게. 태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경자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앞으로 당신을 소중히 대할게. 태수는 그날 밤 경자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했어요. 오랜만에 폭행도 없었고 욕설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가 경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당신 생일이잖아. 여행이라도 갈까? 경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6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응, 속리산이나 어째? 거기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잖아. 태수의 제안에 경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여행이네. 그래,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동안 미안했어. 태수가 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태수가 정말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래, 새롭게 시작해보자. 경자는 보험일은 잠시 잊기로 했어요. 남편이 변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경자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태수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었고 여행 계획도 세심하게 짜주었어요. 여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일출도 볼 수 있대. 로맨틱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경자는 몰랐어요. 태수가 이 여행을 계획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태수는 속리산의 높은 절벽을 생각하며 음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곧 끝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태수가 중얼거렸지만 경자는 듣지 못했어요. 경자는 오직 남편과의 행복한 여행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행 전날 태수는 김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행한다. 뭐든 준비됐지? 걱정 마. 완벽해.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서영의 답장을 본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내 20억 원의 보험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경자는 꿈에도 모른 채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속리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경자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태수가 운전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가을 단풍이 한창이었고 산속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경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태수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경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섰어요. 태수는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경자의 손을 잡아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심지어 어깨에 있는 낙엽까지 떼어주었어요.
오늘 너무 다정하네. 신혼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경자가 기뻐하자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잘해주는 거야.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었어. 태수가 얼버무렸지만 경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든 두 사람. 다음 날이면 경자의 63번째 생일이었어요. 새벽 5시 태수가 경자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일출 보러 가자. 벌써? 아직 어둡잖아.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 생일 일출 놓치면 아쉽잖아. 태수의 말에 경자는 잠을 털고 일어났어요. 생일 일출이라니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태수가 가져온 손전등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올라가자 경자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잠깐 쉬어가자.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가자. 곧 정상이야. 태수는 경자의 손을 잡고 계속 올라갔어요. 경자는 힘들었지만 태수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경자가 감탄하며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경자 뒤에 서서 표정을 굳혔어요. 여보, 여기서 사진 찍자. 태수가 경자를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경자가 주저하자 태수는 강제로 경자를 절벽 끝으로 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을게. 태수의 손이 경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음침했습니다.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경자가 당황하자 태수는 비웃었어요. 이제 편히 쉴 때가 왔어. 더 이상 고생하지 마. 태수야, 무슨 말이야? 무서워. 경자가 뒤돌아보려 했지만 태수가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한테는 20억이 필요해. 20억? 무슨? 경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였어요. 설마, 날 죽이려고? 빨리 끝내자.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아. 태수의 손이 경자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태수야, 안 돼. 경자가 절규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여보, 저 아래로 떨어지면 산악사고로 처리될 거야. 서영이가 다 준비해뒀어. 서영이? 그럼 정말 둘이 짜고. 그래,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순진한 할머니 하나 속이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 태수의 잔인한 말에 경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 사랑은 뭐였어? 사랑? 웃기지 마. 누가 할머니를 사랑해? 돈 때문에 참았던 거야. 태수가 경자의 손목을 힘껏 밀었습니다. 경자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야. 경자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끝났다. 20억이 내 것이야. 하지만 태수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던 경자는 기적적으로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아파.
너무 아파. 경자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등산객들이 경자를 발견했어요. 여기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구조대가 출동해서 경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아래로 떨어졌다면. 경자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경찰에게 신고했어요. 제 아내가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태수는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걱정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하지만 경자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자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살아났다고? 네, 기적적으로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숨을 건지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아직은 중환자실에 계셔서 가족도 면회가 어려워요. 태수는 초조해졌습니다. 경자가 깨어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며칠 후 경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도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어디지? 경자가 중얼거리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드셨네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산에서 떨어지셔서. 순간 경자에게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밀었던 것, 절벽에서 떨어졌던 것,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태수가 날 밀었어. 경자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인간들, 반드시 갚아주겠어. 경자는 다짐했습니다. 태수와 서영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경자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경자의 의지는 불타고 있었어요. 태수와 서영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님, 경찰관 좀 불러주세요. 경자가 간청하자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신데 좀 더 회복하신 후에 하시는 게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경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간호사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후 형사 2명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산악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형사님,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경자의 말에 형사들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부인을 밀었다고요? 네, 분명해요. 태수가 절벽에서 저를 밀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말이에요.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태수의 변화, 폭행, 바람, 그리고 몰래 가입된 20억 원짜리 보험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김서영이라는 보험 설계사와 짜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형사들은 경자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부인, 혹시 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모든 게 생생해요. 경자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진정시켰어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형사들은 일단 조사해보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편 태수는 경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였습니다. 급히 서영에게 연락했어요. 서영아, 큰일 났어. 경자가 깨어났어. 뭐라고? 죽었다며? 나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어떻게 하지? 서영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침착해.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그냥 산악사고잖아. 하지만 경자가 뭔가 말하면 누가 믿겠어? 머리 다친 할머니 말을 누가 믿어? 우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돼. 서영의 말에 태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태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 씨, 부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슨 이야기요? 태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부인을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하시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아내를 밀어요? 저도 구하려고 했는데. 태수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부인했어요. 그럼 보험 얘기는 뭔가요? 부인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했다던데. 그건 아내가 아플 때 보험 설계사가 와서 가입한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태수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찰은 김서영도 조사했어요. 김서영 씨, 송경자 씨 보험 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뭐가 궁금하신가요?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약이었어요. 고객이 직접 와서 가입하셨고요. 고객이 직접 왔다고요? 네, 남편분과 함께 오셨어요. 서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태수가 혼자 와서 경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왔었거든요. 혹시 윤태수 씨와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냥 고객의 남편일 뿐이에요. 서영은 태수와의 불륜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어요. 경자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몇 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속리산 등산로에 설치된 CCTV에 태수와 경자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태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또한 태수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서영과 수십 통의 통화와 문자가 오간 것이 확인되었어요. 여행 전날 밤 11시에 내일 실행한다는 문자를 보냈네요. 형사가 태수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실행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죠?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서영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거든요. 김서영 씨,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서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태수 오빠가 처음에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이요? 늙은 여자 하나 죽이고 보험금 나눠 갖자고. 저도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서영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은 시끌벅적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태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직후부터 폭행을 일삼았고 공범 김서영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고액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서영도 법정에서 울면서 변명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태수 오빠가 자꾸 조르셔서. 조른다고 살인 계획에 가담하는 건가요?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경자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경자는 태수와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양심입니다. 태수와 서영의 얼굴이 핏기 없이 질렸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태수,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서영,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태수와 서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경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재판을 지켜본 단골 손님이 경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자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살아남는 게 복수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줄 수는 없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경자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공포와 분노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경자는 병원에서 몇 달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3곳이 부러지고 척추도 다쳤지만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심했다면 평생 걷지 못했을 뻔했어요. 운이 아니라 원한이었나 봐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경자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의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의지력이 기적을 만든 거겠죠. 석 달 후 경자는 드디어 휠체어에서 벗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걸음을 뗄 때 눈물이 났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경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어난 경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분식집에 가는 것이었어요.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뒀던 분식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됐구나. 경자는 분식집을 둘러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수를 처음 만났던 곳, 행복했던 신혼 시절을 보냈던 곳, 그리고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뎠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려고 해. 친구 옥순이 깜짝 놀랐어요. 왜? 평생 해온 일인데.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여기엔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경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분식집을 팔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럼 뭘 할 거야?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해.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로. 경자는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태수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옷, 사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물건들을 버리면서 경자는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경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분식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담했어요. 간판에는 경자네 반찬 가게라고 썼습니다. 첫 손님은 옥순이었어요. 경자야,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응, 이번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경자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옥수는 그런 경자를 보며 안도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혼자 사는 게 괜찮아?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게 뭐가 나빠? 혼자 있는 게 제일 평화로워. 경자는 진심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다가 태수와 결혼해서 지옥을 맛본 후에는 혼자 사는 게 천국 같았거든요. 반찬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경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담그세요? 별거 아니에요.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자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진짜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TV에 나온 그분 맞죠? 남편한테 당한.
경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니까요. 경자의 말에 손님은 감동했어요. 저도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든데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힘내세요. 우리 여자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경자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경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게 되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경자야,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 옥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으니까. 남자 생각은 안 해? 좋은 사람 만나면.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 없어.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경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태수와의 결혼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짜 자유를 맛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자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단풍이 예뻤어요. 참 평화롭다. 경자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태수와 서영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경자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경자가 다짐했습니다. 64살 늦은 나이였지만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해가 질 무렵 경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보는 경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네. 경자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 진짜 인생을 찾아낸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경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이다. 경자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경자에게 응원해.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